네, 지금으로부터 2024년 2학기 인천시민대학 지역 연계 행사 자치입법 현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는 저희가 지금 시민대학, 인천시민대학을 하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네 번째 이제 행사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이것을 녹화해서 또 생중계하고 녹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추후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점점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행사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연계 행사의 일환입니다.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 조금 있다가 방문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또 두 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인사 말씀이 있고 제가 간략하게 저희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약 5분 정도만 휴식을 좀 취했다가 라운드 테이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우리 시민 패널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는데 안혜준 선생님, 그다음에 김재성 선생님, 정화영 선생님 세 분이 시민 패널로 참여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자치입법의 현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내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인천광역시의회에 조성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우선은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 이제 자치입법 현실에 대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더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인천시의회 조성환 의원님 모셔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가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이번엔 문화복지, 체육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현실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심우민 교수님 정말 열정적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배우시려고 하는 그 욕구나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교수님 고생하시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일 그래도 적극적이신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자치입법 현실 토론회 사실 보면은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입법 현실과 상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메꾸고 또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조례나 입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이런 조례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생활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토론회에 참석할 거니까 참여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인천 연수구의회의 윤혜영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수구 구의원 윤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심우빈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뜻깊은 것 같고 제가 사실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중 조례 재개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 가 했을 때 가장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가 보이고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뜻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인천시에서 이런 자치 입법 현실 토론회를 통해서 이후에 좀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 우리 인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 조성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의회, 그다음에 윤영 의원님 기초의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치입법이라고 할 때 아마 그 중심축 모두가 참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논제를 이제 제시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맨날 이 행사할 때마다 교묘하게 저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 있는 입법 리걸테크 교육전공 입시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생뚱맞게 또 전공을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생뚱맞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이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법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항상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만 입법을 논의하는데 조금 더 시민의 품속으로 입법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교육적으로 그런 걸 확산해야 된다라는 목적도 구현하기 위해서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공을 만들고 2023년도 2학기에 이제 이 전공이 처음 이제 론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공을 만들고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구글 검색을 이렇게 해 보시면은 저희 전공 명칭을 치면 그 서치랩이라고 최근에 이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많이 검색되는 걸 요약해 가지고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 명칭을 다른 제가 뭐 우리 대학에 있는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있는 전공 명칭을 검색해 봤는데 저렇게 요약된 형태로 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전공 자체가 이제 홍보가 좀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제미나이라고 하는 생성형 AI의 경인교육대학교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줘 그랬더니 약간의 헐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전문가 양성하고 또 뭐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뉘앙스를 맞춰주는 걸로 봐서 저희 전공의 어떤 취지라든지 또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전공의 어떤 출발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인천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조례입법 아카데미가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이 저희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입법에 대한 전문성 또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더 함양하시기 위해서 저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에 진학을 하셨고 또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미약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자그마한 성과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법제처하고도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이나 활동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하고도
같이 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상반기에는 국회 사무처의 의정연수원, 국회 사무처에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와 또 일반 시민들, 또 일반 대학생들, 또 일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입법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활성화시키자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게는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저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이 추구하는 바를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입법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기반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생의 학문 영역, 학문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항상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입법학이라는 이 새로운 학문 분야가 제대로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입법학이 정말 새로운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을 만들 때 이론이나 학문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입법학은 독일에서도 197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짧은 학문이고요. 이제까지 인류는 법을 만드는 것에는 큰 기대가 이론적인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입법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석사과정 전공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국의 교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교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법교육 내지는 입법교육 관련된 대학원 전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천적인 시민들, 또 현장에 법학을 전공한 전문가들, 뭐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입학을 했고 또 했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실천적 시민교육으로서 입법교육을 선도한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이라고 하니까 조금 리걸테크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의 시민이 입법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빅테크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리걸테크,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전공의 또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전공이다 보니까 또 현장 교사 선생님들이 진학을 이제 속속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는 교육법제 내지는 교육 입법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작년 정도서부터 이 교권에 대한 어,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법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저희 전공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 드리는 입법학, 입법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정식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법학센터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2018년도 경서부터 다양한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입법교육을 정식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 대학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인데요. 뭐 저희가 약간은 교양적인 성격이 있는 뭐 세계사나 뭐 인권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제일 좌측에 보시면 입법 이론, 또 현대 법이론 이런 것들도 수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좀 함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법제에 대한 관심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법제 관련된 과목들을 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면 가장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내 논문을 쓰고 꼭 졸업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가 학기 이수를 통해서 논문을 쓰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전공 주임 교수로서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진학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한 편씩은 쓰고 나가는 것이 전문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 트랙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 교육에 관한 전문가, 두 번째는 입법 학에 관한 전문가. 그래서 두 가지의 트랙을 상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전공 소속 교수는 총 5명입니다. 제가 전공 주임을 맡고 있고 또 세계사, 또 역사학, 또 인권과 관련된 강의는 저희 대학의 김세주 교수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리걸 테크니까 테크 관련된 연구들은 우리 대학의 컴퓨터 교육과의 손원성 교수님, 허경 교수님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진로 교육 내지는 뭐 교육 방법, 연구 방법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 대학의 서우석 교수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속 교원으로 저희 전체 전공의 어떤 교원들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저희가 입법학에 관한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 2018년도경서부터 저희 입법학센터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입법학 포럼이라는 것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몇 분이 안 되는데 대략 한 54명 정도의 전문가들 협업 풀을 구성을 해서요. 국회 또 지방의회 각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전공 운영과 연구에 있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아까 법제처와 선거연수원,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이렇게 협약 맺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법 및 법제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법제연구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전공의 양대 축 중에 하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내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입법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코딧이라는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밑에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리걸테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콘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계속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입법에 관한 테크 기술의 활용, 또 법에 관한 테크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생성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발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입법 리걸테크라는 전공 이름을 붙여놓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터에 최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융합연구과제에 저희 소속 교수진들이 공동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5천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레지테크라고 하는 입법과 리걸테크가 연결된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를 현재 수행 중이고요. 또 이렇게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 전공 교육에 응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입법을 추구한다. 또 모두와 함께하는 입법을 추구한다. 그 결과로서 새로운 입법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라는 좀 원대한 포부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공에 진학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로는 시민입법 활동가들, 그 다음에 입법 실무 전문가들, 그리고 초중고 교사,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육활동가들이 전공에 진학을 했었으면 좋겠고 또 그 맥락에서 실천적 시민을 추구하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함께 하셔서 여러 담론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전공에 대한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제가 항상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등록금이 전국 대학원 어느 대학원의 등록금보다 쌉니다. 액수를 말씀드리자면 액수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한 달에 40만 원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이라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안내 자료를 저희 입법학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하단에 legislation.kr이라는 홈페이지 주소를 치시면 저희 전공 안내와 관련된 문건들이 거기 올라가 있고, 또 저희 전공 관련된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학을 하셔서 함께 입법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치입법 현실 토론회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과연 지방자치, 자치입법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자치입법의 영향력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의문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풀려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서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헌법 118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규범학자이자 또 법학자로서 조금 여기서 생소한 것은,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뭐 광역시장들 내지는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관할하는 영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헌법 규정에 보면 그런 자치단체 안에 의회가 있다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부수적인 것처럼 느낌을 주고 있고, 우리 전체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지금처럼 지방자치 뭐 단체장 선거도 하고 지방의회 선거를 한 그 역사가 사실은 길지 않은데, 그 가장 큰 원인이 헌법상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뭔가 부수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111조는 보통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한 주체로서 권한쟁의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단순히 부수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행정적인 조직체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헌법 111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지방의회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주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의 주권자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 17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에 그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은 이 국민들이 뭐 입법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방자치법 17조에 보시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민도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참정권의 일환으로 향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가지는 권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애초에 주민들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태생적으로 가지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이따가 말씀을 듣겠지만
굉장히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또 참여할 때 함께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의정활동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지방자치법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국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은 생소한 지점이기는 한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연역적인 이유가, 사실 과거에는 지방자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을 하질 않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방자치법이 결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민의 역할과 관련해서 조례의 재개정, 폐지, 조례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20조에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그것의 하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개폐 청구 내지는 청구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명시적으로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치입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조문을 보시면 주민들이 감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감사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주민소송도 할 수 있고 주민소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서, 또 행정부를 향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 참정권의 포괄적인 카테고리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더 많이 허용되고 또 인정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이다, 국민의 자격을 주는데, 지금 이 주민은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 국적을 가지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라는 게 중시 여겨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은 본원적으로 입법에 관해서 또 자치 행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본원적인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일반 국민과는 또 약간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거죠. 대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을 대표해서 그 의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요것과 관련된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 그 다음에 결산, 그 다음에 기타 이 지방의 전반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의회가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지방의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들과 함께 의원들이 일을 하고 또 자신 그런 의견들을 대신 표명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 규범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내 생활과 직결되는 정말 나는 이 조례 하나만은 필수적이야라고 지금 당장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글쎄요, 뭐가 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중앙정부 차원의 헌법이나 형법이나 민법,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좀 인상적인 조문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치입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로는 언급하고 있지만 자치입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민들은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례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시면 28조 지방자치법 2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하게 조례입법을 시도할 때 우리 일반 시민 선생님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규제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조례에 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지방자치법 28조에만 보더라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벌칙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 결국엔 조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책적 방향성을 정하고 또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움직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례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즉,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헌법 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즉 법률은 국회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자치법의 그 궁극적인 문제 지점,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비판적인 문제를 제시하고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논제로서 5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의회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과 관련된 감시라든가 자치법을 통해서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세팅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 자체가 그런 심의 의결 기능을 빼고 뭔가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첫 번째 논제를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논제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회 이러니까 사실 국회하고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회와는 다르게 어떤 기능을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에 진짜 필수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은 주민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거. 아까 제가 지방의회가 대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나를 진짜 대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가장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적어놓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치입법 활동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한계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그 능력상의 한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이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한계라는 것과 또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가끔은 되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논하는 것을 세 번째 논제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제는 우리 자치입법 활동이 그런 한계와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의 논제인데요. 사실은 이 논제도 엄밀하게 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행정법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논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수준의 이야기들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제도적이고 법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좀 이런 마인드 아니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논의까지만 언급되더라도 사실은 향후에 지방의회가 또 현실적으로 운영되는데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논제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라운드 테이블을 할 때는 첫 번째 논제로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의 의미와 필요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천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지금 현재 이런 논제들의 전체 카테고리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치입법을 주민의 품속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주제의 현황들 또 백그라운드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의원님 두 분 같이 아까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분 앉아 계시는데요. 일단은 인천시의회 조성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구 의회의 윤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은 아까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또 소개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민 패널 분들 앉아 있는 순서대로 안혜준 선생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본인 소개도 조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시민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갈등 통합센터랑 뭐 주식회사 갈등아이 마인드 아카이브는 조그만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갈등이 원인이 돼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해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연구에서 신청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어쩌면 뭐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런저런 면에서 제가 같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안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혜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옆자리에 계신데요. 정화영 선생님 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저는 사실 법이 어렵고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 인천 시민대학을 계기로 해서 조례가 무엇일까라는 글자를 보면서 제가 시민대학을 통해서 조례 아카데미를 접하게 되면서 법에 좀 더 가까워지는 입문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를 가진 수강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재성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치입법 토론회 제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질의를 조금씩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의원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아까 마지막 논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 즉 인천시민대학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와 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입법 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 현장에서 조례도 경험해 보시고 했는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의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라서 그 의견들을 여쭙습니다. 그래서 조성환 의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법 현실을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우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고 계셔서 저희 우리 의원들도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도 이렇게 어쩌면은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조례나 이런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독일의 정치 사상가 칼 프리드히가 이제 처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내 지역에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도 제정하고 또 복지에 대한 그 효율적인 분배를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희들은 그 상황을 듣고 또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말하고 또 이해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어쩌면 또 저희들의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너무 잘 돼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부위원님도 아까 보니까 같은 학생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성환 의원님은 저희 경인교육대학교가 있는 계양구에 또 이렇게 연을 가지고 계셔서 더더욱이 저희 조례입법 아카데미에 대한 애정도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윤혜영 의원님 또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거리감을 좁혀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입법이라는 거에 대한 거리감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벽을 그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은 이제 평생 교육의 그 일환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면 저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한테 좀 더 이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이 평생 교육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여유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이 입법이라는 게 필요한 어떤 그런 지점이 있을 텐데
우리 청소년과 그 학생 청년들한테는 또 다른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법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시작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잘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각 인천시 각 군구에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런 학생들이 좀 쉽게 입법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내가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에 참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혜영 의원님 역시 또 제가 원했던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인교대가 이제 초등교육 또 교육 관련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윤혜영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 입법교육 활동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은 인천시 교육청하고 또 협업을 해서 인천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입법교육을 또 나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2022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 입법학센터의 연구활동이 좀 반영이 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입법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선진적인 시민교육 사례를 보면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입법 활동,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활동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분 의원님들 또 인천 지역사회에 우리 청소년들 또 일반 시민들 대상의 입법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그 시민 패널 분들은 조례입법 아카데미 뭐 윤혜영 의원님도 이제 아까 인사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또 수강을 하셨었고 다른 우리 시민 패널 분들도 다 수강을 하셨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 저희 대학원 석사 과정에 또 수학을 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다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수강하신 어떤 소감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뭐 일단 앉아 있는 순서대로 안혜준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를 먼저 맞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의 홈페이지에 이런 강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의정 모니터단으로 의무감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듣기 전에 이제 강의 이제 하기 전에 시작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들이 가까이 볼 수 있는 주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잖아요. 좋게 바꾸려는 법.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을 들으면서 점점 좋은 수강이고 이게 진작에 없지 왜 인제 했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경인교대가 이제 반짝반짝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올 때마다 늘 즐겁고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쭉 교수님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큐가 코가 깨져가지고 같이 또 대학원도 들어가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또 참여해서 많이 옆 계신 조성환 의원님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발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 계기로 인해서 좀 조례들 입법들이 좀 주민들과 옆에 같이 좀 있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구 나가서 시를 발전시키는 도약의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 뭐 별 5개가 부족해서 한 50개, 100개를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혜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혜준 선생님은 아까 이제 소개할 때 말씀 주셨지만 갈등통합센터라고 해서 학교 분쟁 조정 전문가 그런 양성하시는 데에도 또 헌신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이신 분이 저희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와 또 저희 전공 대학원 전공에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한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정화영 선생님, 아마 지금 저희가 공통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공통 과정은 다 들으셨고 이제 심화 과정 지금 듣고 계신
중인데요. 한번 또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법 과정에 입문한 삐약이입니다. 제가 일단 점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0점입니다. 왜요? 심우민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은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제 스스로에게 마이너스 20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직 완전히 소화를 못 해낸 것 같아요. 시작은 조례가 무엇일까? 입법은 뭐지? 정말 아까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법은 먼 나라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점이 채워지면 의원님처럼 교수님처럼 옆에 계신 안혜준 패널처럼 제가 지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우리 윤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좀 더 가까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면 모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서로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한 필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20점을 채워서 100점이 되는 그날까지 저를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환 선생님. 사실 이제 뭐 정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인한테 마이너스 20점을 준다라고 했지만 그 20점이라는 게 저의 책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환 선생님은 저희 공통과정 마지막에 국회에 저희가 이제 참관을 갔었거든요. 그때 잠시 얘기를 또 나눴는데 그때 보니까 또 입시를 앞둔 학생의 학부모시라고 그래서 참 저희 이제 이런 조례입법 아카데미에 다양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재성 선생님, 한번 그 수강 소감, 뭐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시작하기 전에 점수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점수를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 교육부 수강을 하면서 이제 기초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지방의회를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자치법과 조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역 발전에 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인천 시민교육으로 조례입법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재성 선생님께서도 제가 안혜준 선생님, 김재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제 요 자리에는 없지만 김태훈 선생님 세 분을 엮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목이 이겁니다. 인천 입법의 주역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김재성 선생님도 아마 안혜준 선생님과 같은 시기였는데 조례입법 아카데미 들으시고 저희 이제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 진학하셔가지고 현재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 김재성 선생님은 입법 영향 분석, 조례 입법 영향 분석 이런 데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그저께도 또 따로 만났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 분 평가 뭐 사실은 제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리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으면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대범해 보이나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만 이제 아마도 이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평이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개념을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모든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투영하고 또 참여하고 하려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조금 더 새로운 과정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이제 공통과정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민석사 관련된
과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입법 전문성을 가지고 또 조례입법 아카데미와 뭐 시민 석사를 또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입법 교육 활동을 또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치입법에서 우리 시민들이 입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취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를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또 드리는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의원님들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혜영 의원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성환 의원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의회는 어쩌면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비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번 뉴스에 보면 지방의회 사안보다는 국회에서 뭐 때문에 싸웠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의원님들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나누면 회기가 있고요. 회기가 100일 정도가 있고 그 외에 그러면 회기 아닐 때는 니네 뭐 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회기가 아닐 때 좀 더 바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좀 더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게 나누면 민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하는 경로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의원일 테고 구의원으로서 실제 제 의정 활동에서 국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는 아까도 저희 이제 요 틀 안에서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조례를 그것과 닿아 있는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역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나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조례 한번 해보면 어때가 시작이 돼서 여러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뭐 토론회를 한다거나 실제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같이 공부를 통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조례를 이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조례를 했지 하고 살펴봤더니 제가 이제 처음 의원이 되면서 제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첫 발의를 경력 단절 여성 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이다 보니 엄마이다 보니 또 아이들에 관한 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조례 뭐 통합 놀이터에 관한 이런 이제 점점 확산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의용소방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저희 연수구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다른 구보다 좀 더 이렇게 교육할 기회가 많아지고 접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걸 볼 때 야, 이 조례의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제 스스로 좀 효용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국에서 3명 있는 수의사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특수한 분야에 관심이 좀 있어요. 반려 문화에 대한. 그래서 의회 활동하는 동안 반려문화복지연구회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정책 연구를 했었고 내년에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반려와 비반려인들 간의 그 좀 첨예한 그런 갈등도 좀 있고요. 근데 의외로 또 안에 들여다보면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차피 함께 가야 되니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수구에는 좀 함께 반려와 비반려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의원님 이제 정책적으로 또 관심 가지시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을 또 반영하는
영역의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아마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아까 뭐 심폐소생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조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실제로 연수구에서 그런 현황들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조례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성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은 보면은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TV를 켜면은 바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튜브에도 보면은 조금 재미있게 이게 각색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좀 쉬운데 저희 이제 기초의원들 쪽에서 보면은 조금 홍보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만나는 분들한테 제 이름을 대고 검색 좀 해줘라 해서 뭐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막 카스도 하고 막 있는 것 모든 걸 다 해서 홍보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디 가면은 뭐 알아보지 못하고 또 사실 보면은 그래도 잘 모르는 데 가면은 배지를 차요. 배지를 차면은 아 저분이 광역의원이구나 구의원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데 가면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구의원 출신입니다. 구의원을 했고 시로 이제 바로 이제 시로 갔는데 그 업무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회기도 좀 보면은 더 많죠. 이제 기초부담 광역이 더 많으니까 더 많고 심의도 우리 계양구로 따지면 제가 계양구에서는 7천억대 예산 심의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인천시는 22조 했으니까 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어리둥절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든 심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에서만 움직이면 됐었는데 시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시를 보니까 10개 구군이니까 10개 구군이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바뀌었다고 생각되면은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문자 같은 것들이 본인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제 문자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진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위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아라뱃길. 아라뱃길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길만 내주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부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길만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시에서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정말 강력하게 했습니다. 정말 안 되면은 이 친수공간 조성이나 관광 레저 이런 부분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된다면 이 아라뱃길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했고 지금 보면은 우리 아라온이라고 있죠. 아라온 해갖고 지금 그 사업이 20조 아니 20억 12 20억 9비 20억에서 40억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온하고 남단 쪽에 보면 많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이번에 구경에서 4경으로 관광공사에 발표한 구경 중에 4경으로 됐다고 하는데요. 그쪽이 좀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저희 이 지역에는 계산동에 보면은 문화부지가 지금 20년째 장기 방치 건축물로 좀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금성여립이라고 우리 효성동에도 있는데 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입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방치된 이 건물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5분 발언이나 뭐 조례 제정을 좀 한 상황이고 지금 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서희학교 특수학교 그 교사분이 어제 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분은 이제 장애우를 이제 6명 뭐 4명 정도만 이렇게 본인이 이제 케어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14명까지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교육청에다가도 호소하고 살려달라고까지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많이 어제 5분 발언을 했고, 제 이름을 치면 바로 기사가 뜹니다. 기사가 뜰 정도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았고, 또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무료 예방 대상포진의 무료 접종에 대해서도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도 했고 해서 어떤 홍보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남들이 교수는 되게 할 일 없고 그냥 강의하면 나머지 시간 다 논다라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저랑 처지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그 의회에 앉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일을 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두 분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봬도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조성환 의원님 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떤 위원회에 속하게 되면 그 위원회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뭔가 문건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또 법제화한다라는 건 또 더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천시 예산이 22조, 그 중에 한 1조만 저희 조례입법 아카데미에 투자된다면 초일류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농담 삼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의정활동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의 이제 경험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는 이제 김재성 선생님부터 평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의회 또는 본인이 살고 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지방의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회복지위원회나 연구위원회를 조금 설립을 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조성환 의원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를 해주는 게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한 삶이 확보되지를 못하면 제가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그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매번 저 공개 토론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뭔가 의원님들에게 요구하는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도 나름대로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성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지역의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뭐 이런 기회가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아주 소탈한 또 의견들을 듣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좀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용 선생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질문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안 오기를 바랬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것을 정할 때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 그쪽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중립 역할을 잘해줘서 시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형평성 있는 접근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안혜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두 분 얘기하신 거를 좀 비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니까 약간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열린 의회, 열린 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열린 의장실, 열린 구청장실 얘기는 있지요. 근데 막상 가보면 문만 열려 있고 네, 들어가자마자 청원 경찰께서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예약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메모라도 좀 남겨서 그게 전달이 돼서 그거를 어떤 문제로 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왔을 때 그거를 보시고 그 국민이든 시민한테 다시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입법이라는 것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갔을 때 어떤 이유로 가냐면 대부분 그거에 대한 기반적인 법적인 게 없어요. 그걸 받쳐줄 만한 뭐가 없으니까 안 돼요라는 말씀들을 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 들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 뵙지 못한다면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뭐 법적인 지식을 엄청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시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법 아카데미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단 한 조례 이거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거에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든 입법이 되든 뭐가 되려면 더 열려있지 않아야 될까? 말로만 허브가 아니라 정말 잘 돼 있는 게 되려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돼야 우리 언제든지 가서 얘기를 하죠. 이게 민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같은 제안이나 같은 얘기를 해드려도 그걸 민원으로 듣냐 아니면 구나 시의회를 발전을 위해서 듣느냐 제안으로 듣느냐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감사드리면서 뭐 여기 계신 두 분이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걸 해주십사 뭐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좀 열린 창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가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제한이 좀 돼야 돼요라고 할 때 육하 원칙이 아니더라도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같이 모색해 봅시다. 한 자리에서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너무 큰 포일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혜주 선생님 역시 이제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제안을 이렇게 개방성 있고 또 수용성 있는 어떤 의정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 하면서 뭐 계양구에서도 따로 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은 항상 이제 느끼는 불만, 지금 안혜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아니면 뭘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단순하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다른 하나는 요즘에 이제 뭐 사실은 저희가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 가지 중점으로 두는 게 주민 직접이라는 주민조례 발안 사이트를 활용하는 거를 약간 홍보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게시판 형태의 주민 발안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모시 기초자치단체 관련된 연구를 하나 수행을 하면서 그 기초자치단체 경기, 인천, 서울 지역 거 이렇게 다 조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일부 조례들은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만드는 그런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논의를 좁혀서 자치 입법에 관한 의견들을 조금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의원님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민 패널 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재성 선생님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시 안혜준 선생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상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느끼고 또 그런 입법을 누군가 해줬으면 이렇게 느끼는데 특히 조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하고는 달리 아까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뭔가 그 지역사회의 색채가 더욱 강한 그런 자치입법을 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패널 분들께서는 생활하시면서 가끔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조례가 뭐 이런 조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활 속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혜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어르신들을 좀 만나 뵙는 일을 좀 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내가 고령자인데 취업하기 어렵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경력단절 그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있겠지 그런 법이 없겠어라고 했는데 인천시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취업이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는 뭐 청년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요. 그 조례는 여성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령자라든가 장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딱 그거를 집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취업이 정말 필요하신들 이런 취업이 취약된 계층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싶고요. 거기에 제외된 거 뭐 교육적인 지원이나 연수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연수가 연수로 끝나지 않고 연계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뒷받침이 되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이게 또 고독사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고령자분들이 좀 밖으로 나가시고 활동하시는 게 많아야 될 것이고 요즘 뭐 1인 가구, 1인 청년, 뭐 고독 청년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이 취약계층을 위한 이 조례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어서 약간 고심을 했고요.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혜준 선생님 저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 재학생이십니다. 전문성이 아마 또 현장에서 많이 이제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마주하셨던 경험 속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화영 선생님 혹시 뭐 생활 속에서 필요한 조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반려견은 사진은 좋아하는데 너무 이뻐하는데 제 옆으로 오는 걸 굉장히 제가 무서워해요. 근데 지나갈 때 그분들과 저의 어떤 소통의 매너를 좀 잘 지킬 수 있는 서로가 좀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아니면 어떤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 갈 때마다 제가 아이들 관련된 일을 가끔 하고 있는데 동네 가면 놀이터에 놀이기구는 꽉 채워져 있는데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틀은 탈 수 있지만 놀이터 공간을 조성할 때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까? 놀이기구를 많이 채워서 유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될까? 사실 그걸 장소를 보면서 저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공간을 조성했을 때 아까 옆에 혜준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공간을 좀 조성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유익한지 한번 고민해봐서 그와 관련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환 선생님, 아마 저도 이제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하고 또 실제 시민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만들었던 조례가 상당 부분이 놀이터 관련된, 놀이시설 관련된 조례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보면 그 조례들을 보면 그냥 시설 그 자체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정황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그 공간 활용, 공간적인 부분들, 아마 공간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것도 이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신 그런 조례 제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김재성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리고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보이면 저는 민원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렇게 올려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럼 민원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민원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원칙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이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보호하는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고독사 문제 이런 걸 일반인들이 해결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면 이런 걸 조례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 이런 걸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재성 선생님은 아마 과거에도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자치입법 활동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듣고 느끼는 건 아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소수자 내지는 취약계층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도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 소수자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타겟팅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시니까 더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답변 겸 또 우리 자치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성환 의원님 부터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마 자치입법 활동, 국회에서는 법률입법, 또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등의 자치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본인들이 이제 각각 자치법에 관한 원칙이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고, 또 혹여 앞쪽에 우리 시민 패널 분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제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우리 선생님께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도 우리 교수님한테도 연구단체를 우리가 뭐 구도 그렇지만 시에도 보면은요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 입법에 대한 그런 연구단체도 한번 같이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시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한번 지금보다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화영 선생님은 뭐 평등한 조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준 선생님은 열린의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를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좀 대화를 나눴는데 하여튼 더 지금보다 더
열린 마인드로 이제 뵙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시인은 제가 들어오시는데 누굴 만나든 제가 다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시에 있는 어느 시의원이든지 어느 전문위원이든지 저한테만 말씀하십시오. 다 약속을 다 잡아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고요. 안혜준 선생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취약한 계층, 조례, 여성 경력 단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화영 선생님의 반려견에 대한 조례, 놀이터가 지금 보면은 놀이터만 있고 기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놀이터 그 기구만 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정말 요즘 보면은 학교 운동장도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다목적 강당이 들어서면서 학교 운동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간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김재성 우리 선생님 사회적 약자, 어르신 고독사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입법을 이렇게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은 조례가 획일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는 섬지역이에요. 우리는 내륙지역이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있어야잖아. 예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법에서는 큰 틀에서 정해서 떨어뜨려 주듯이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예산이 있어야 되고 매칭이라고 해도 시에서도 가져지만 우리 계양구로 따지면 지금 재정 자립도가 16.5예요. 인천시는 46.5%인데 여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매칭 사업을 해서 5억 줄게 5대5 매칭을 하면 5억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례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좀 최근에 제가 구에 가끔 제가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하거든요. 다시 보기를 하는데 CCTV가 지금 시에서 지금 100%로 위험 지역에 있는 CCTV 설치를 100%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조례가 바뀐 거예요. 5대5 매칭, 6대4 매칭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안전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쪽에서는 저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문화회관 해갖고 서구하고 검단구하고 계양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막 우리 계양구에서 삭발식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서로 나중에 결론 난 것이 뭐냐? 토지는 구에서 매입하고 그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대5 매칭을 해준다. 그럼 우리 계양구 500억 있어야 됩니다. 토지비 빼고 500억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체크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뭐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산 문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뭔가 그냥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면 예산이 당연히 투입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예산 추계라고 하죠. 그 사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전체 또 인천 예산하고도 맞춰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또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어서 윤혜영 의원님. 예.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구마다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가 이제 계속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행정부에서도 발의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기적절하게 좀 정리되어야 되는 조례도 있고 또 이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뭐 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처음에 이제 초선이다 보니 잘 몰랐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렇게 부담감이었어요. 잘 만들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그래서 근데 문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제 의지보다는 이렇게 뭐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좀 끌려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좀 돌아보다 보니
조례가 물론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례를 만들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힘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예산 추계 말씀하셨는데 그 법조항이 사실은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문장 하나가 굉장히 주는 힘이 틀리더라고요. 그 특히 조례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는 분명히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만들 때 만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특히 주민들과 함께 얘기가 돼서 만드는 조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보다 보면 좋게 하는 말로 뭐 상징적 조례, 선언적 조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상징적이고 선언적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실제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조례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연수를 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법이나 뭔가 이게 또 약간의 흐름이 있다 보니 조금 익혀내는 조례가 좀 더 힘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의견을 내주시는 우리 주민분들, 그 지역구 내에 그런 거기에 어떤 이익을 떠나서 정말 내가 담고자 하는 그런 조례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가져서 좀 이렇게 잘 익혀서 내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고,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이런 좀 아카데미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좀 힘 있는 조례를 만들어내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마 윤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시민들이 또 바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하면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자치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조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실 많은 조례들이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되게 상징적이네,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네, 이런 조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의원님들 얘기해 주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또 의미 있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 윤영 의원님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례 입법에 대한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자치입법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자치입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 또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민 패널 선생님들서부터 의견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입법 아카데미도 수강하셨고, 또 우리 안혜준 선생님, 김재영 선생님은 우리 경인교대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뭐 의회 입법 과정이나 입법 실무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정황 선생님도 지금 심화 과정 또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입법에 대한 고민들을 또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지방의회의 어떤 자치입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제가 사실은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혜준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스타트를 뜨는 게, 네, 문제점, 한계점, 그러니까요. 그걸 딱 구분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느끼면, 굳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조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냥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례도 있고요. 그냥 뭐랄까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들이 숙제처럼 하셔가지고 끝난 조례도 많고요. 그리고 그 조례를 어떤 그 조례의 상향, 예를 들어 디지털 뭐 아니면 미디어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그 조례가 약간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겉핥기 아닌가라는 어떤 주민분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좀 그게 문제지 않나. 조례가 계속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양적인 것보단 질적인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문제점이 것 같고 한계점이란 거는 저희 이제 입법 우리 하는 것도 아카데미도 뭐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조례를 참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일단은 우리가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조례 같은 거야 뭐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수 있고 비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런 자료도 알아야 되겠고요. 법적인 걸 전공하지 않고 법이 잘 모르더라도 실생활에서 뭐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부딪히니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일례로 딱 이거죠. 제목만 설정해서 좀 얘기를 해도 같이 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분들 아니면 뭐 법적인 거 관련해서 구나 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불편하면 그만이라고 지나가셔요. 또 아이 뭐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시고 아이 뭐 내가 되겠어? 라고 하시다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모이시면 또 이런 게 있었어. 불편한데 이게 법으로 됐으면 좋겠어. 뭐 일례로 재활용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일주일에 어떻게 버리는 날짜도 나오고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조그만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구가 발전되고 시가 발전되고 뭐 의회도 당연한 거 발전되는 건데 그거를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그냥 거기 의견에서만 끝나시거든요. 본인들 옆에서 하시는 얘기. 그런 것들이 좀 잘 수 있게끔 되고 한다면 좀 더 풍성하게 바뀔 것 같고요. 이제는 앞으로 양적이 아닌 질적인 조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혜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윤혜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힘 있는 조례 이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만들 때 단순히 어떤 양적인 부분, 뭐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질적인 부분 고려하자라는 얘기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저희 이제 공개 토론회 논제로 다뤘던 조례 입법 영향 분석 이것과도 좀 연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논제가 아니라서 조금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굉장히 좀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정화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신입생으로서 궁금했던 말씀들을 지금 안혜준 변호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궁금한 걸 얘기해 주셨고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조례가 좀 실천자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입장에서는 혼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준수 관련된 이제 뭔가 이렇게 혼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김재성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윤혜영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례가 엄청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례가 몇 개가 있나를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인천에 한 4,288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중에 저희 시민들이 하나라도 기억하는 조례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은 위반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입법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위반하기 전에 사전 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형태식으로 내용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발휘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조례들 중에서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조례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사전이나 사후에 대한 영향 분석이 생긴다면 인천에도 좀 이렇게 좋은 조례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조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조례는 착한 조례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제가 영양 분석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우리 김재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조례 현황을 계속 이게 뭐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하도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조례 건수가 많다. 뭐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제정된 지 오래돼서 아무도 관심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관심은 없는데 또 예산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윤혜영 의원님서부터 안혜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보면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 근데 모든 조례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 영향 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 패널 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의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엔 또 윤혜영 의원님 먼저 아마 그 실제로 이제 자치입법 활동, 입법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아니면 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은 넓게 보자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자치입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그 유행처럼 이렇게 선심성으로 나오는 조례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도 하고 사실 뭐 건강이나 이런 거에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갑자기 막 만들어지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 그게 이제 뭐 어떤 영양 평가를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뭔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제 수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드려지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례로 뭐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조례가 어떤 그 행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확산되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적인 극부로 축소시키는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돼서 잘 되고 심지어는 어떤 강의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자치회는 너무 잘 되고 있고 그게 어떤 사례로 강의 중에 선진 사례로 예시를 들고 있는 그런 지역의 그 조례가 어떤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렇게 조례로 바뀔 때 그냥 그게 괜찮냐. 예를 들면 문제 있는 조례는 당연히 우리가 수정을 하고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입장에서 지금 뭔가 우리가 잘 되고 있고 저기 굉장히 모범적이야라고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축소되면서 건드려지는 그런 예시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을 때 되게 안타깝게도 그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저희 심우윤 교수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수님이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치입법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자 한계가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뭔가 이 균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입법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주관적으로 쓰여질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실제로 문제를 느끼는 주민분들이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뭔가 의견을 내시기도 하지만 저희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채후 어떤 의결을 저희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은 저희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당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표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활성화, 어떤 뜻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기조에 의한 주관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도 충분히 건드려질 수 있는 입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우리 공청회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거 모르겠지,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고 주민자치가 시간이 걸리지만 주민자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더 활성해 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단칼에 잘라서 줄이고 뭔가 이렇게 방법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당면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해안을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고 싶고, 사실은 그때 오히려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기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쪽수에 의해서 소위 말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힘이거든요. 그때 오히려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어떤 공론의 장에서 이거를 오픈을 해서 정말 이거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그런 선은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실례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 의원님, 아마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주민들에게 기대고 싶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공개 토론회를 기획했던 취지가 소위 말하는 그 타운홀 미팅, 주민들하고 직접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들이 뭐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기초, 그다음에 광역 곳곳에서 있게 된다면 아마 의원님들이 어떤 주관에 쏠리지 않으면서도 뭐 같이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전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좀 인천의 어떤 자치에 관한 민주주의를 또 성장시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성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조례는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를 따져봐야 되고, 그 실효성이 없다면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 사전 영향 분석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제가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좋은 영향 분석이다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시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분의 이제 전문위원들하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은 내 조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 분석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의 그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좋은 영향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아까 우리 김재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4,28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 자체가 의원들이 만들면요, 찬성, 동의 이렇게 받아갖고 8명 정도 받으면은 바로 부서 불러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서로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요, 상위법에 뭐 저촉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례 심의를 들어가면은 문구를 조정하는, 뭐 띄어쓰기 문구, 뭐 그다음에 조문 재정리, 뭐 상위법에 바뀌어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글씨 몇 글자 바꾸는 것도
그것도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제정은 아니더라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정말 많은 조례가 계속 나타나고 아까 황토길 맨발 걷기 조례가 있다 했잖아요. 한 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 없어. 그러면 금방 연락이 오거나 내가 검색을 해봐요. 우리 구는 없네. 그 구 문구를 그냥 그대로 따서 다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조례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의정 대상 받고 뭐 표창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의원 일 많이 하나 못했나 보려면은 조례 제정 몇 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어쩔 수 없이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도 조례 재개정하고 건수 높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우리 시에서 보면은 좋은 조례로 보면 지역 상품 우선 구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공정위에서 우선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경쟁에서 이거는 한쪽에 너무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우선을 빼야 된다 해서 그걸 빼고 나니까 아까 같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조례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지역 업체를 뭐 같이 함께 이렇게 컨소시엄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좋은 조례예요. 또 공공시설에서 이제 지역 업체 상품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조례도 있고 정말 있으나 마나 알지도 못하는 조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양보다 질이 높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들 말씀까지 다 들어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상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 이제 뭐 간략하게 뭐 오늘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패널 선생님들께서 우리 청중 선생님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한 30초 정도 해서 저희 우리 시민 패널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순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기 김재성 선생님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치입법 현실 토론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 감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끝날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 두 분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준비해주신 교수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저희 여기 시민분들께서도 감사하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황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한 조례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저도 참여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 우리 교수님의 자연스러운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 교육하는 게 너무나 저는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혜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에 질문이 다 몰아하려고 말을 조금 아낀 게 있었는데 후회가 좀 들었지만 네, 적당히 끊어주셔서 일단 우선 조례입법 아카데미와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한 5개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 일단 제가 속한 구에다가 드렸는데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고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신 의원님 계시면 좀 해주셔서 구나 시에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이고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만들어주신 교수님 그리고 두 분 의원님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우리 패널 분들 여기 끝까지 계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예 순서대로 윤혜영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주민분들이시겠죠. 이게 너무 이렇게 눈이 갈수록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설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주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지만 이게 이 정도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정말 많이 니즈가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오늘 여기서 좀 더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에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이 정말 시작이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좀 확산이 돼서 함께하는 조례 정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어, 우리 생활을 뭔가 좀 달라지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정말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다 눈을 둘지 모를 정도로 저를 다 보셔가지고 제가 우리도 이렇게 패널로 참석했지만 이렇게 너무 열정적이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나서 대화하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조례에 담을까 민원으로 바꿀까 해서 민원으로 바꿀 거면은 우리가 구에다가 요청을 해서 바꾸면 되고 조례에 담아서 이거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구든 시든 움직인다 하면은 그거를 조례를 만들면은 그게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고 풀뿌리 민주주의고 그게 지방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언제든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우리 은혜영 우리 의원님한테 주시면은 우리가 주민 반환도 있지만 주민들이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원이 이제 발의하면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신속하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패널분들 마지막 정리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결론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치입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몇 가지 또 조례 입법이나 아니면은 뭐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가 총 4번째 이 공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 공개 토론회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상들이 그려지고 또 조례 입법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도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경인교대 그 인천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조례 입법 아카데미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음 학기에도 여전히 이런 공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많은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